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상을 준비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12월 3일 오전 9시 화성시 동탄의 한 터널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멈춰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던 그 길이 어느 날 갑자기 위험이라는 테이프로 막혔어요. 이유요? 벽에 금이 갔거든요. 그냥 작은 금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보고 즉시 통행을 전면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그런 균열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터널을 지나다니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혹은 아이 손잡고 산책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머리 위에 있던 그 콘크리트가 조용히 갈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만약 정기 점검이 조금만 늦었다면, 만약 그 균열이 조금만 더 빨리 진행됐다면,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론 1 사건의 경과와 충격. 사건의 전말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동탄숲 생태터널. LH로부터 화성시가 인계받아 관리하던 시설이에요. 지난달 30일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중에 중앙 벽체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밀안전점검 중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만약 이 점검이 없었다면, 만약 담당자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갔다면,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른 채 매일 그 터널을 지나다녔을 겁니다.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나요? 시는 다행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2월 3일 오전 9시부터 즉시 전면 통제에 들어갔어요. 기존의 안전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키고 정명근 시장과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긴급 보강공사도 착수했고요. 우회도로 안내, 버스 노선 조정, 임시 셔틀버스 3대 운행.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는 거죠. 본론 이 안전 불감증의 민낯.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다시 한번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사고를 기다립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을 기다리죠. 그제야 부랴부랴 움직이고 점검하고 다행히 큰일은 없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동탄숲 생태터널, LH가 지었던 시설입니다. LH.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공기업 중 하나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런 곳에서 만든 터널의 벽이 갈라졌어요. 몇 년이나 됐을까요? 10년? 20년? 아닙니다. 이 터널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이에요. 그런데 벽이 갈라졌어요. 전문가들이 보고 즉시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할 만큼 심각하게 말이죠. 설계가 잘못됐을까요? 시공이 부실했을까요? 자재가 불량이었을까요? 아니면 관리가 소홀했을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중 무엇이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본론 3 부실 공사의 역사는 반복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22년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9명이 사망했습니다.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17명의 시민이 매몰됐고 9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2018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16명이 사망했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32명이 죽었어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502명이 숨졌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나열하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각각의 숫자 뒤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꿈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부실 시공, 부실 관리, 안전 불감증. 늘 똑같은 이유예요. 30년이 지나도 수백 명이 죽어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입니다. 시간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공사비를 아끼려고 자재를 바꿨을 겁니다. 누군가는 공기를 맞추려고 점검을 대충 했겠죠. 누군가는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을 거예요. 그렇게 절약된 몇억, 몇십억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누가 치르나요? 바로 우리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본론 4LH와 공공기관의 책임.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터널을 지은 건 LH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뭔가요? 이윤 추구가 1차 목표가 아닌 조직이에요. 국민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어야 하는 곳입니다. 민간 건설사처럼 원가를 낮춰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없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LH가 화성시에 이 터널을 인계하고 나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인계받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있었는데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넘긴 걸까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LH는 우리는 이미 넘겼다고 할 수 있고 시는 인계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서 진실은 묻히고 책임은 희석되고 결국 아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월호가 그랬고 이태원 참사가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지고 사람들의 기억도 흐려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본론 5, 25개 시설의 의미. 화성시는 현재 관내 유사 구조물 25개소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가 무섭지 않으세요? 동탄숲 생태터널에서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25개 시설은 그냥 방치됐을까요? 정기점검 결과 이상 없음이라는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났을까요? 한 곳에서 균열이 발견됐으니 이제야 부랴부랴 다른 곳도 점검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리일까요? 만약 이번에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만약 터널이 그대로 붕괴됐다면,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터널을 지나던 차 안에 누군가의 아이가 있었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부모님이, 친구가, 연인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하지만 운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본론 6 감성적 호소와 경각심.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왜 우리는 매번 운에 목숨을 맡겨야 하나요? 왜 우리는 다행히 큰일 안 났네라고 안도해야 하나요? 당연한 겁니다. 안전한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든 시설입니다.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왜 다행이 되고 운이 되나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발견했잖아. 시가 빨리 대응했잖아. 맞습니다. 이번에는 잘했어요. 정기 점검을 제대로 했고 발견 즉시 통제했고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벽이 갈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터널의 벽이 갈라지는 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천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보도블록이 무너지고 육교가 흔들리고 신축 아파트 벽에 금이 가고 우리는 위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본론 7 구조적 문제와 시스템. 이 문제는 단순히 한 터널, 한 시공사, 한 공무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문제예요.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 낙찰제가 여전히 주류입니다.
가장 싼 값에 입찰한 업체가 공사를 따가요. 그럼 그 업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익을 남기려면 원가를 줄여야 합니다. 자재를 바꾸고 인건비를 줄이고 공정을 단축시키죠. 감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서류 검토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담당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완공 후에는 관리가 소홀해집니다. 정기 점검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유관 검사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정밀 장비를 동원한 검사는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고 부식이 진행되고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운이 나쁘면 사고가 터집니다. 운이 좋으면 이번처럼 미리 발견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론 8.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잊으면 안 돼요. 내년이 되고 다른 뉴스가 쏟아지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있는 순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둘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역 시의원에게, 국회의원에게,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으세요. 우리 동네 시설은 안전한가요? 정기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주세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요구하면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셋째,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최저가 낙찰제를 개선하고 감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인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들입니다. 오늘은 동탄의 터널이었지만 내일은 여러분 동네의 육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지나다니는 지하도일 수 있습니다. 본론 9. 화성시에 대한 평가와 당부.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이번 사건에서 화성시의 초기 대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기 점검을 실시했고 균열을 발견했고 즉시 통제했어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우회도로와 셔틀버스도 신속하게 마련했고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면 안 됩니다. 화성시의 당부드립니다. 첫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세요. 설계 문제인지, 시공 문제인지, 관리 문제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세요. 둘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세요. LH의 문제라면 LH가, 시공사의 문제라면 시공사가, 관리의 문제라면 담당 부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셋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세요. 25개 시설 긴급 점검도 좋지만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들과 소통하세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언제쯤 터널이 다시 개통될 수 있을지,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속 알려주세요. 화성시는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이 진행되고 새로운 시설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시기일수록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성장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본론 10. 근본적 성찰.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성찰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빨리빨리가 제대로보다 중요해졌나요? 언제부터 비용 절감이 안전보다 우선시됐나요? 한강의 기적, 압축 성장, 빠른 경제 발전. 우리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걸 희생했어요. 노동자의 안전을 희생했고, 시민의 안전을 희생했고, 때로는 생명까지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선진국이라는 게 GDP 순위가 높은 게 아니에요. 멋진 빌딩이 많은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선진국이에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겠지가 당연한 나라,
터널을 지나갈 때 천장을 올려다보지 않아도 되는 나라. 육교를 건널 때 발밑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클로징, 감동적 마무리. 동탄숲 생태터널의 균열은 단순히 콘크리트의 균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의 균열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균열이고 부실 공사를 묵인해온 구조의 균열입니다. 그 균열 사이로 502명의 목숨이 스며들었고 304명의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그 균열 사이로 얼마나 많은 눈물이, 얼마나 많은 후회가 흘러내렸을까요? 이번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에도 운이 좋을까요? 그 다음에도? 우리는 더 이상 운에 기대면 안 됩니다. 화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요구하고 감시해야 해요. 그래야 바뀝니다. 정말로 바뀌어요. 30년 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세월호가 침몰했고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짓눌렸어요. 이번 동탄 터널의 균열이 또 하나의 잊혀질 사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정말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출근길이, 여러분 아이의 등하굣길이, 여러분 부모님의 산책길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콘크리트 천장을 올려다보지 않아도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전달돼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